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각종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지적이고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무슨 축구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포츠 사건, 특히 축구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K리그 인천 구단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예. 또 TV에서 축구 정식 해설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김건희 여사 사건보다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신뢰감이 더 높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제 국회 현안 질의 장면들을 좀 봤거든요. 예.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참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이제 쓴소리가 쏟아진 건데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자,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의원들도 굉장히 집요하게, 굉장히 깊게 질문들을 했는데. 예. 일단 정몽규 회장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감독을 선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또한 홍명보 감독 역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이 절차 또는 불공정, 특혜, 혜택에 대해서 개념 또는 정의 자체가 일반적인 분들의 정의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질문과 답변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됐던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어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 굉장히 용감한 축구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당시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하루에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을 테고 또한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캐내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특히 축구협회가 제출한 어떤 문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아주 세세한 증언들의 기초한 질문들이 있었으면 더 날카로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려진 것만 해도 사실 축구협회가 울산 현대 감독이었던 홍명도 감독을 시즌 중에 데려왔고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면담만 잠깐 한 뒤에 이제 다른 후보들 제치고 감독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 자체가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그대로 특혜입니다. 이게 그대로 특혜고 다른 외국인 감독들에 비해서 국내 감독을 다른 절차를 취했고 또한 국내 감독은 모셔와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 자체가 국내 감독, 국내 후보군에게는 굉장히 특혜였던 것인데 그런데도 특혜가 없었다, 공정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답변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어떤 분노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회의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승부조작 사범들에 대한 전격적인 대규모 사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A매치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발표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라고 한 것 같은데 팬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잠잠해졌고요. 철회했고요. 또 두 번째는 감독 선임인데 이 홍명보 감독 선임부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임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부터 사실 축구 전문가 거의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는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직전 팀들에서 이제 나올 때 있었던 어떤 기행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한 세계 축구 무대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는 측면을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간에 물러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 감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있었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잘 수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겸직을 하고 있었던 올림픽 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황선홍 감독은 사실상 내정자에 가까웠다가 결국은 사라진 이름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또 김도훈 감독이 나옵니다. 김도훈 감독도 울산 현대를 지휘하면서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훌륭한 감독입니다만 그 후에 결국은 김도훈 감독도 누군가는 지지하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 됐고 그다음에 나온 게 또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볼 때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 분명히 절차는 만들어져 있고 또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과거에 벤투 감독을 데려올 때처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두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절차를 굳이 무리하게 진행했느냐. 결국 해외파 감독이 무조건 국내 감독보다 뛰어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 가서 큰 좋은 성적 낼 수 있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과연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현 감독 체제를 응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큰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이 선수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사실 어제 그 선수들 중 한 분이죠. 이임생 이사와 관련해서도 참 이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공방이 오갔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역시 위임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임이라고 한다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권한을 받은 다음에 권한을 행사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민정배 의원이 이제 캡처 화면을 좀 계속 보여줬죠. 그러면서 기자로 알고 있는데 한 전광 의원이 사후에 이임생 이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동의했다는 요청을 받고 그럼 저는 동의 못하겠다. 저를 빼고 진행해달라라고 답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과연 이게 위임이냐. 그리고 또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더라도 그럼 사후에 동의는 다 받은 게 맞냐.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어제 증인이 있었고 반면 이임생 이사는 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의 통화 내역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정말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임생 이사는 뭐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면 제 중학교, 대학교 선배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축구인으로서 현장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또한 감독으로서도 팬들에게 여러 가지 신선한 모습들을 선사해서 앞으로도 또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축구 행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인 축구 선수 출신이 무조건 다 좋은 행정가가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김주성 선수를 비롯해서 행정가로도 크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무조건 다 좋은 성적을 냈던 축구 선수가 반드시 이렇게 행정 쪽으로도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다 또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질타가 거듭되자 이임생 이사는 사퇴하겠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네, 갑작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임생 이사가 굉장히 강인한 중앙 수비수였죠. 그런데 또 저렇게 굉장히 좀 여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평은 좀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어쨌든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울먹이면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다 받았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다른 사람들, 정강 의원들과의 좀 대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임생 이사가 사퇴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또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는 하기 싫은 일을 떠안았고 또한 누군가는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또 누군가는 더 하고 싶었지만 뭐 역할이 끝났고 이런 내막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은 일종의 희생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현 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현 체제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기능을 할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서 한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자, 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팬들의 사퇴 요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셌었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의원들의 질의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즉답을 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증인입니다만 재판에서의 증인과 또 국회 현안 질의, 뭐 국회 청문회의 증인이 또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차라리 여기서 그만둔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질문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 또는 뭔가 감추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 이런 모습들은 축구 팬들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사선 도전 관련해서도 축구 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뭐 사제 출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만들어져 있는 제도와 절차라도 제대로 좀 지켜달라.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최종 책임은 회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물론 뭐 회장이라는 게 회장 자리가 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책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비난과 지적은 억울해도 감수하는 자리거든요. 책임을 지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느냐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자리에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작심 발언이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내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이 듣는 자리에서 저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건데 팬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저 참고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발언 1인당 발언 기회나 시간이 뭐 아주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또 방송 경력도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그리고 또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는 좀 속이 좀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문제는 저 이야기가 과연 축구협회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것이냐입니다. 즉,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자, 메모해놓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어떤 그 비공식적인 불이익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팬들이 할 정도로 어제 굉장히 좀 수위 높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그 지적의 어떤 그 취지 또한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다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제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질책했던, 질타했던 이야기들 역시 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부분들을 협회에서 잊지 않고 좀 예. 속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사실 좀 말끔하게 좀 이렇게 해소된 의문점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런 진행자의 지적이 맞죠. 어제 뭐 확실하게 뭔가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나거나 또는 이 감독 선임 관련해서 정말 범법 행위가 드러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봐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굉장히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문체부도 이 축구협회 관련해서 이제 감사 결과를 10월 2일에 미리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체계적일 겁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사실 지금 상황과는 훨씬 더 다른 정도의 어떤 혼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혼란과 분쟁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또한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응원하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만 예. 만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축구 팬들이 지금보다 더 분노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부디 축구협회가 좀 달라진 모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